저희가 또 오전에 하다 보니까 오시지 못하는 분이 너무 궁금해하셔서 여러분의 뒤통수가 좀 촬영이 될 거예요. 좋은 음향으로 하는 건 아니라 뭐 깨끗하게 나오지 않아요. 저도 그 마이크를 사실 쓰지 않고 그래서 조금 알아들으실 수 있을 정도로만 제가 아까 대충 해보니까 소리는 좀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소리 정도 놓고 해드린다 생각하고 그분을 위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제가 사사로 유출하진 않겠다 뭐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뒤를 보시면 여러분 예쁜 얼굴이 나가니까 저만 보시면 돼요. 잠시만요. 자, 제가 이제 아까도 어떤 어머님하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이제 지난주부터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설명을 한번 해드릴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이심전심이라 어머님들이 자꾸 물어보셔서 한 번은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궁금하신 사항들은 일단은 제가 설명을 마치고 또 질문을 나중에 받을게요. 일단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막 또 설명을 그냥 딱 요것만 하지 않고 이 A부터 Z까지를 하려고 넣어놓다 보니까 제가 아마 제가 말하는 시간이 1시간 정도 계속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을 메모해 주셨다가 질문을 하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안 되면 추후라도 이렇게 작성해서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유아반 운영 안내해서 저희 반에 저희 어린이집이 하고 있는 유아반에 대한 내용도 같이 하고요. 기본적으로 어머님들이 이제 유치원을 앞두고 있는 어머님들이 대부분이세요. 이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가 뭔지, 또 내가 계속 이렇게 어린이집에 있어도 괜찮은지, 또 꼭 유치원을 가야 되는지, 막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 또 이게 이제 막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에 앞서서 제가 저희 어린이집을 설명하기 전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가장 큰 차이, 아주 대표적인 큰 차이들만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들을 잠깐 드릴 거예요.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냐.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내가 기관을 선택할 땐 요런 거 정도를 알고 좀 여러분이 기관을 좀 골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크게 이걸 잡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제 우리 유아반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놀이 과정에 기초한 놀이 활동에 대한 것들을 영상으로 조금 준비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분이 그래도 내가 어린이집을 고르든 유치원을 고르든 기관을 고를 때 뭘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걸 제 기준 나름에 조금 정했고요. 그 기관 선택 포인트에 맞춰서 우리 어린이집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유아반은 어떤 프로그램들과 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근처 유치원에 대한 4가지 정도의 정보들을 조금 가지고 왔고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유치원의 정보를 볼 수 있는지는 그거까지가 제가 준비한 시간이에요. 자,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항상 말로만 많이 듣지만 가장 큰 차이들은요. 어린이집은 영유아예요. 0세에서 취학 전에 아이들 다 다루고 있죠. 그래서 0세반이 있는 어린이집부터 7살 친구들까지 아우를 수 있어요. 그런데 유치원은 유아들이죠. 우리가 말하는 5살, 6살, 7살 친구들이 다니고 있죠. 자, 교사들의 아동 비율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제가 유아반만 써왔어요. 어린이집은 나라에서 정한 비율이에요. 1대 15예요. 그리고 4, 5세는 1대 20을 넘지 못해요. 가끔 특별한 기준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초과 보육이 가능한. 근데 그거 외에는 저 시골 제주도부터 서울까지 다 이 기준을 어린이집은 적용받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만 3세가 이제 우리 나이 5살 말이에요. 5살은 1대 18, 1대 22, 1대 26으로 교사들의 아동 비율이 조금 달라요. 자, 소속이 되는 거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관할을 했죠. 유치부는 교육부에서 관할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유보통합이라는 말과 함께 여러분들이 계속 뉴스에서 뭔가 나오죠. 유보통합 계속 나오죠. 그래서 올해 이루어진 게 뭐냐면 이제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와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 부서 통합이 이루어졌어요. 제가 이제 아까 어떤 어머니께 말씀드린 제가 아가씨 때, 제가 24살 때 초임일 때
그 유보통합 이야기가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유보통합에 반대하는 서명을 하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저희 교수님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 제가 처음 근무를 시작했어요. 그 어린이집에 근무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교수님이 너 그냥 나오고 일하자 이렇게 나름 이렇게 뽑혀가지고 그 어린이집에 일하기 시작한 게 저는 근무를 어린이집에서만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고공립 어린이집에서 6년 정도를 근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 유보통합 얘기가 나왔어요. 당장 될 줄 알았어. 그때 막 사인하라고 그래가지고 막 밤새 서명 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당당히 유보통합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왜 사인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린이집에 있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유보통합은 돼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제 소신이었고 그런데 이제 그때가 벌써 제 24살인데 30년 좀 안 됐네? 나이가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거의 이 시간들이 지나면서 계속 유보통합을 외쳐왔지만 실질적으로 통합을 하는 것들은 어려웠고요. 우리가 눈으로 느끼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구체적인 통합이 이루어진 건 올해 7월부터 해서 이제 교육부서 안에 이 보건복지부의 직원들에서 이렇게 TF팀이 꾸려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현장에 유보통합에 대한 자세한 구체적인 사안들은 없어요. 내려온 건 없어요. 이 대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 건지 막 이런 건 없고 시범 운영하는 학교가 세워질 거다 해서 전국에 그냥 몇 개 이렇게 뽑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직 조금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어린이집은 일요일, 공휴일 제외하고 연중 무휴해서 저희가 빨간 날 외에는 어린이집 운영하죠. 자, 어린이집 학교처럼 운영 일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으면 취업이 가능해요. 그런데 유치원은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취업이 가능하고 그런데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따면 보육교사 2급과 맞먹는 자격이 돼요. 그래서 요즘은 유아교육과를 졸업하면 같이 전공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육 실습도 시키고 유치원 실습도 같이 시켜서 보육교사 2급 자격증과 유치원 정교사 2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국가 수준의 우리 영유아 교육과정에는 표준보육과정이라는 거 누리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표준보육과정은 우리 2세까지 0세부터 2세까지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어린이집은 그래서 영아는 표준보육과정에 준해서 교육을 시키고 유아는 누리과정에 의해서 교육을 시켜요. 이게 누리과정이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제 모두 다 누리과정에 준해서 교육을 시켜야 돼요.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아가씨 때부터 유보통합을 외쳤지만 그 물밑 작업으로 조금씩 통합의 작업들이 이루어진 것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교육과정을 맞췄어요. 어느 날 우리가 그냥 맞추다 해서 갑자기 통합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도 저는 이제 이걸 큰 그냥 물줄기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세를 바꿀 수는 없어요. 나라에서도 중장기 기획으로 유보 통합을 할 거야 라는 방향으로 계속 흘러오고 있어요. 우리가 못 느낄 뿐이에요. 그런데 현장에서 갑자기 어느 날 보면 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교육과정을 맞춰. 그래서 어린이집도 다 누리과정을 이수하고 누리과정에 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누리반을 담당하는 교사는 누리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처우개선비라는 게 나와요. 처우개선비 이꼴 돈이에요. 그러니까 꼭 받아야 되겠죠. 수당이 필수예요. 그것처럼 꼭 누리과정을 이수해야만 교육할 수 있도록 제도들이 바뀌어져 있고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예를 들면 이제 비슷하게 통합을 하기 위해 바뀐 큰 줄기들이 뭐가 있냐면 어린이집의 보육회계나 유치원의 보육회계 개정의 과목이 같아요. 전에는 달랐거든요. 그때 왜 우리 동탄 1동탄에 막 엄청 사건 빵 터져가지고 비리 엄청 해가지고 막 유치원 3법이랑 해가지고 엄청 유치원 때린 적 있죠. 그때 유치원 3법 하면서 회계 개정도 바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막 뭐가 터지는데 물론 그분도 그렇게 쓰면 안 돼. 그런데 그분만 어떤 대표로 이렇게 이게 되면서 그게 이슈화로 확 할 때 어떤 나라에서는 큰 법을 밀어붙이는 게 있어요.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맞설 수 없어.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너희도 이거 해 이러면 좀 맞설 수 없게 이렇게 확 밀어붙이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라든지 뭐 어린이집은 지금 입소대기 시스템이라는 게 생긴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죠?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유치원은 사실 입소대기가 따로 없었는데 요즘 처음 학교로라는 게 생겼죠. 그래서 이제 유치원도 처음 학교로를 도입하는 데는 다 거기로 대입을 해야 되고 병설이나 국립 유치원들은 다 처음 학교로로 대기해야만 입소가 가능해요. 그게 어린이집 입소 대기하고 맞추는 거예요. 이제 전체 유보통합을 맞추면 아마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그렇게 맞춰서 아마 입소하게 될 그런 작업들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이건 누리과정의 범주라고 표준바둑가정과 누리과정의 범주인데 이것까지 왜 가르쳐주느냐. 여러분의 수준들이 좋아요. 여러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린이집에 보내지만 우리 애가 맨날 놀고 오네? 이거 대체 뭘 공부하는 거야? 우리 이런 거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 학교나 이런 데는 과목이 이렇게 있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 표준 교육 과정에 준하는 것들은 이렇게 6개의 영역이 있어요. 뭐 기본 생활 습관부터 자연 탐구 영역까지 이렇게 영역별로 있고요. 이 영역 안에 이 친구들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줬으면 좋겠어 하는 범주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누리과정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뭔가 달라지는 것 같지만 기본 생활과 신체 운동이 합해서 신체 운동 건강이라는 영역으로 통합이 돼요. 그리고 의사소통도 같이 내려오죠. 다 같이 이렇게 내려오지만 대신 단계가 넓어지겠죠. 이게 나선형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0세 때 똑같이 신체 건강에 대해 배우는 게 있고 그리고 7세의 수준이 좀 다르잖아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점차적으로 접근해가면서 넓어지는. 그래서 이 표준교육과정의 이 교육과정들은요 누리과정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요. 별다른 다른 걸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이가 있지만 그런데 그렇다고 똑같지 않죠. 0세 때, 1세 때 기본 생활 습관에는 건강하게 생활하기, 뭐 안전하게 생활하기였다면 신체 운동도 그냥 내 신체를 인식하고 내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운동이었다면 자, 이 유아반에 가면 이제 내 몸을 스스로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정도까지 아이들에게 가르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수준들이 달라지죠. 내용들이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해지고 다양해지고 확장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3, 5세 누리과정은 다시 초등학교 과정과 연계가 돼요. 그 초등학교 가면 요즘은 예전처럼 과목이 1학년은 딱 과목이 예전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죠. 수학 익힘책, 국어 익힘책, 그다음 통합교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1학년 교육과정들은 이 누리과정에 준해서 연계가 되게 1학년들이 이어져 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누리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유아 중심의 놀이를 하라는 거예요. 누리과정을 이렇게 축약해 딱 두 단어로 줄인다면 하나는 놀이 중심, 두 번째는 유아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주도하는 놀이를 하라는 게 이 누리과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계속 놀이 수업, 놀이해서 저희가 계속 놀이 수업을 시도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제 유아반에 저희 선생님, 그 유아반 선생님 두 분이 놀이 챌린지라는 지금 1년의 가정에 놀이 교육을 들어가고 계세요, 사실은. 그래서 현장에 와서 놀이 교수님 직접 컨설팅을 해줘요. 선생님이 놀이 지도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게 1년이기 때문에 1학기, 2학기 가서 놀이 사례도 발표하고 해서 과정인데 올해 2학기에 마지막 컨설팅이 오셔서 이 반의 놀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컨설팅해주는 작업을 하고 계신데 이때도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의 경험이 얼마나 놀이로 녹아내느냐 그리고 이게 아이의 주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가장 중요해요. 제가 놀이 수업을 초창기에 어머님들한테 설명할 때 어머님들과 영상으로 보고 뭐 전에 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 그런데 가장 큰 핵심은 주도가 아이에게 있느냐 그 사이에게 있느냐라고 있잖아요. 이건 선생님 어머님들이 영상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현장에 와서 봐야 돼요. 이 수업을 오늘 애들하고 놀이를 하는데 이 수업을 애들이 원해서 이렇게 흘러갔는지 아니면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이니까 오늘은 자, 이 주제에 맞는 이 놀이를 했는지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선생님들하고 계속 싸워요. 이거는 선생님이 좋아서 하는 놀이냐 애들이 좋아서 했냐 계속 싸워요. 그런데 이제 제가 뒤에 이제 놀이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제 요즘 유아반들이 하고 있는 놀이 영상 중에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2달을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애들이 좋아서 합니다. 이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선생님이 가르치면 한 달 넘기 힘들어요. 자동차 했어. 자, 그럼 차 종류 쫙 일주하고 그 다음에 또 부서별만 소방차, 막 경찰차 막 이렇게 막 하고 또 조금 확장되면 이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좀 연결하고 뭐 이렇게 하면 선생님은 한 달 안에 미천이 바라는 거야. 그런데 그 2달을 이어갈 수 있는 이유는 아이들이 놀이를 주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나는 요만큼 준비했는데 애들이 자동차에 대해서 차에 대해서 막 놀다 보니까 나중에 주유소 놀이 하고 있고 막 세차장 놀이해서 지들끼리 막 세차하고 있고 자동차 경주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2달째 차를 참아가고 놀고 있어요. 요즘 킥보드 타고 놀고 있더라고요. 교실에서 막 킥보드 타고 다니고 있고 뭐 하나 봤더니 막 자기들끼리 막 자격증 딴다고 막 킥보드 타고 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아 중심으로 놀이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신나게 배울 수 있는 거 놀이를 통해 배워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표준교육과정과 초등학교와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자, 요거는 제 유아반 놀이 영상인데 하나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계속 이제 영화반들 거를 보니까 요건 이제 유아반 아이들이 놀이하는 거예요. 경험놀이에 대한 이야기들에서 이게 이제 우리 동네에서 시작이 됐어요. 우리 동네 여러 가지 기관들을 보다가 거기서 이제 병원에 아이들이 관심이 있으면서 아이들 놀이 경험을 얘기한 거거든요. 병원을 하나 꾸면서 애들하고 자기들끼리 이름도 이렇게 정했죠. 좋은 병원이야. 이 친구들 충분히 역할놀이가 가능해서 아이들이 이제 가장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 아이들이 시장, 병원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다 소품도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 반은 충성반이라고 해서 6, 7세 혼합반이에요. 같이 있는 반들이고요. 역할의 분장도 되고요. 자기들이 약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잘 보시면 막 약이 풀이야. 풀약 풀약. 내가 가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그래. 풀약 뭐 가위 꽂아가지고 막 애들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 친구가 자주 아픈데 책상에 누웠다라고 나와. 이 친구가 조금 잘 아픈 친구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이게 나름 뭐 약이 얘네들 보니까 막 무슨 풀도 하나 넣어주고 뭔 알맹이인지 뭘 갖다 막 넣어주고 있다고 하고요. 뭐 이런 약통트나 이런 모자들까지도 아이들하고 사실 같이 하면서 만들어서 놀이들을 조금 진행하는 것들인데요. 키보드 열심히 치죠? 깜짝 놀랐어요. 저보다 빠른 것 같아가지고. 좋은 병원에서 동생들도 와가지고 이렇게 치료해야 되고, 엄청 진지하죠? 네, 이렇게 병원 놀이들을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이 이게 놀이가 되지 않으면, 이게 병원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으면 놀이로 하기 어려워요. 근데 아이들이 사실 많이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흉내를 내면서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놀이 과정에 여러 가지 범주가 있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신체, 그럼 내가 건강하게 내 몸을 생활하게 하는지 아는지 이런 영역들을 같이 배울 거고요. 친구와 하면서 의사소통을 경험하게 되겠죠. 또 내가 이 상황에 맞는 어떤 말들을 하면 좋겠는지 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그 과정 안에 녹아져 있어요.
자, 자동차 놀인데요. 요거는 이제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이번 달, 뭐 지난달 계속 하고 있는데 애들하고 자동차 놀이를 만들어서 애들하고 이제 우유가 저희 막 버려지고 있는 것들을 아이들이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이렇게 줄 세우고 노는 것들을 보고 선생님이 지금 무엇일지 모르겠지만 교실에 테이블이 다 빠졌어요. 저희가 막 필요하면 테이블을 다 복도로 빼고서 아이들이 교실에서 충분히 놀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이들은 되게 신기하게 놀죠. 이거 가지고 과연 이런 얘기를 왜 할까 싶은 애들을 한다고요. 그럼 선생님이 그럼 이걸 자동차 경주로도 아이들하고 한번 시도해서 아이들끼리 해보는 거예요. 요때는 이제 게임이 이기고 지는 것들 아이들 잘하거든요. 좋아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이 교실에 가면 이렇게 주유기가 지금 벽면에 마련되어 있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주유놀이도 해요. 라인을 통해서 나름 길들을 왔다 갔다 하죠. 자, 이 뒤에 보면 정말 이 세차장이 얼마나 웃기죠. 네, 세차장이에요, 세차장. 네, 며칠을 하고 놀더라고요, 세차장에서. 밖에 보세요. 네, 여러분들. 이게 애들이 하고 세차장의 경험도 그냥 해주면 안 돼요. 다 닦고 있죠? 야, 밖에 오면 차 닦아주는 아저씨들 있잖아요. 이거 소꿉놀이 그릇인데 여기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뭐 넣어가지고 소리랑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이 닦더라고. 내가 기발하다 뭐 이랬는데 이것도 지금 저희 그 애들 옷 정리하는 그 함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선생님이랑 만들어서 놀이하더라고요. 무처럼 가지고 아주 그냥 자동차가 얘네들 닦아가지고 반짝반짝해요. 뭐랑 뿌리고 닦고 있었네요. 자, 요게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놀이들이고요. 사실 이 놀이를 애들하고 야 너 여기서 닦아 이러지 않아요. 아이들이 야 여기 그럼 세차장에 뭐가 있을까 하면 아이들이 막 6, 7세는 정말 이야기가 다양하게 나와요. 그러면 아이들하고 역할도 정하고 또 어떻게 그럼 이걸 닦을 건지도 정하고 동선도 정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냥 온 교실에서 하루 종일 아이들이 바빠요. 바쁘게 놀고 재밌게 놀고 사실 아이들은 놀면서 배워요. 그래서 잘 노는 애가 되게 건강한 친구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어머니들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기관을 고를 때 뭘 봐야 되느냐라고 해서 제가 크게 3가지 정도를 나누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울 건지 여러분들이 이제 저 금학기를 하는 분들이 여러분 계셔서 말씀드려요. 내가 적어도 우리 아이를 어떤 아이로 키우고 싶은지 제가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내년 한 해 키우고 얘 버릴 거 아니거든요. 그잖아요. 내가 이 아이를 그냥 이렇게 학교만 보내면 다가 아니고 이제 건강한 성인으로 키우는 게 우리 목표예요. 그래서 이 건강한 성인으로 내가 이 아이를 도움을 주지 않아도 이제 건강한 성인으로 잘 자라서 이 아이의 삶을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키우고 싶을지 나의 교육관이 있어. 어떤 엄마는 나는 좀 자유롭게 아이들 키우는 거 너무 좋아해. 이런 엄마들이 있어. 그런데 기관을 막 공부만 시키는 기관에 보내. 이런 부딪힐 수밖에 없어. 근데 나는 좀 학습이 너무 중요해. 나는 일단 학습이 최고인 것 같아. 나는 어떻게든 학습을 좀 빵빵히 시켜주는 데가 좋아. 그런데 막 이게 맨날 놀러 다니는 어린이집을 유치원에 보내.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아유, 여기 대체 공부를 언제 시키는 거야? 이게 부딪힐 수밖에. 이건 이제 극단적인 사례인데, 내가 우리 아이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는지와 그 기관이 운영하는 운영의 철학들을 조금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낼 때 그래도 이 원장의 마인드가 어떤지, 유치원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디에 방점이 있는지를 조금 보시면 좋아요. 제가 이걸 설명할 때 항상 어머님들한테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동네 소아과를 가더라도 제가 우리 동네 소아과 여기 소아과에 노랑방 선생님이가 그렇게 알아요. 나 노랑방 선생님 너무 궁금해. 보지도 않았는데 그 선생님 내가 보지 않았지만 그 소아과의 노랑방 선생님 이야기를 내가 지금 엄청 듣고 있어요. 그래 내가 그럼 노랑방 선생님 뭘 잘하냐, 친절하대, 설명을 잘해준대.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노랑방 선생님을 만나서 대체 몇 분이나 앉아있어요 거기에? 그쵸? 길어야 2, 3분이야. 그죠? 노랑방 선생님 아무리 설명 많이 해줘도 내가 노랑방 선생님하고 눈 맞추고 그래요 선생님 네 이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보면 조금 이야기하지만 진짜 5분을 넘어가기 어렵잖아. 그쵸? 근데 가끔 만나는 소아과 선생님도 그 노랑방 선생님 선호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린이집 유치원을 고를 때 우리 애들이 자 9시나 9시 반쯤에 와가지고 3시, 3시 반, 4시 또 더 늦게는 그 이상 있다가 가요. 그런데 기관을 고를 때는 어머님들은 맨날 프로그램만 봐. 야 거기 유치원 뭐 해주대? 자 거기 유치원 돈 얼마야? 뭐 야 거기 유치원 뭐 어떤 분은 그래도 야 거기 선생님 어떠냐? 여기까지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잠깐 만나는 이게 병원 선생님도 야 그 선생님 인품 안 좋아도 괜찮아. 우리 애 잘 낳고 잘 치료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 노랑반 선생님을 좋아해요. 그 어린이집 유치원 보낼 때도 우리 아이가 어떻게 보면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 나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게 선택을 하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고, 그다음에 과연 원장이 어떤 마인드로 원을 운영하는지 그 원의 분위기나 교사진도 굉장히 중요하죠. 선생님 어떤 선생님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환경적인 부분, 거리적인 부분도 좀 고려를 하시고, 또 나머지 이 안전하고 급식 유세 이런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다음에 그 기관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프로그램들을 조금 하고 있는지도 같이 보시면 좋겠다. 이 기준에 준해서 제가 다른 유치원 자랑을 열심히 하면 뭐 하겠어요. 자, 그럼 나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우리 어린이집을 뭐 모르진 않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고 또 꼭 필요한 부분만 조금 뽑아왔고요. 저희 어린이집이 원훈이에요. 여러분이 1년을 다녔지만 자, 어린이집 원훈을 외웠지 않았겠지요? 우리 선생님들은 제가 노래로 가르쳐가지고 다 외우고 있어요. 이번 주에 김정환 선생님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원장님 제가 교육에 가서 저희 원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지. 거기다 대고 야 노래를 한번 불렀어요. 근데 노래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음 참고해. 그랬잖아요. 건강하게 남다르게 나와 너 우리 모두 소중하게, 이게 저희 어린이집 원훈이. 우리 모두 이렇게 르파비스 어린이집 이렇게 나와요. 자, 애들이 자꾸 뭔가 이거 원가예요, 여러분. 뭔가였죠? 네, 저희 어린이집 원가 있는데요. 자, 제가 작사했고요. 예전에 저희 학부모님이 이렇게 그 음악을 전공해가지고 스튜디오가 있으셨어요. 제가 이제 어린이집을 개원하니까 원장님 개원 기념으로 원가를 하나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써가지고 어머님이 이렇게 작곡하셔가지고 노래를 직접 하셔서 저한테 음원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원가가 있는데요. 제가 제일 첫 번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몸을 건강하게 키우는 아이고,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왜냐면 이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다 소용없어. 제가 얼마 전에 주말에 그 이석증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게 참 어려운 병이더라고요. 일어날 수 없는. 되게 힘든데 그때 처음 알았어요. 살려면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한참 자라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건강하게 키우는 거. 이때의 영양만큼 다음에 회복할 수 있어요. 이때 영양의 불균형이 오는 건 회복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는 막 잘 먹이려고 하고 우리가 챙겨 먹이려고 하는 이유는 이때 영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래서 하다못해 반드시 바깥을 나가라. 제가 얼마 전에 비 오는데 숲에 나갔다가 돌 날라올까봐 내가 사과를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고민할 때 뭐였냐면 숲 선생님이 그러는 거야. 원장님 숲에 비가 올 때도 한번 나와보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 비가 올 때 이 아이가 숲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유아숲은 되게 안전해요 사실은. 그리고 반드시 그 선생님이 혹시라도 비가 오면 어떻게든 조치를 할 거라는 걸 내가 거기 알게 돼. 그 안에 있어요. 그 도서관처럼 피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내 살은 좀 걱정돼가지고 야 내 살은 여기서 놀자. 유아반 한번 내보냈어요. 비가 오면 생각보다 예보인 0.5mm 온다고 했는데 0.5mm가 아니라 한 10mm 온 것 같아요. 네, 막 애들이 여기까지 조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그때 이제 제가 컨설팅이 있어가지고 못 나갔는데 원장님! 야, 실컷 봤지? 언제 숲에 가서 비를 실컷 볼 거야? 근데 애들이 그날 가장 신났어요. 제가 사실은 막 렌즈 옷 말리고, 막 옷 갈아입히고 막 이랬지만, 저는 온 애를 옷 말렸어요. 전자레인지. 햇빛 드라이기 고장 나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막 이렇게 털어가면서 옷 말릴 수 있는 거 아시죠? 급할 때 털어면 좋아요. 자, 근데
이게 또 한 번 한 번 소중하게 말려야 돼가지고 제가 오후 내내 전자레인지 앞에서 털고 말려드리고 괜찮으면 또 더 돌리고 해가지고 제가 몇 분의 옷을 말려드렸어요. 감쪽같이 집에 보냈죠. 네, 제가 현장학습이나 아이들 산책 가는 거, 또 제가 컬러푸드라고 매번 채소 갖고 썰고 막 버리고 노는 일이 있어요. 진짜 아까워요. 막 호박 옆에서 버려요. 막 애기. 야, 저걸 어떡하나 막 이러는데 제가 그날만큼 애들하고 투자하는 이유는 잘 먹이기 위해서. 호박 먹어가 아니라 호박 갖고 놀아 그냥. 실컷 놀면 나중에 아이들이 먹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시켜주는 놀이, 건강한 급식에 대한 부분들 되게 신경 쓰고 있죠. 자, 마음이 건강한 교육으로 딱 하나 저는 독서 교육이에요. 책만큼 뭐 우리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없는 거 있어서 제가 어린 친구들부터 큰 친구들까지 독서 교육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유아반은 책을 이용한 그래서 책으로 하는 놀이 활동을 같이 연계되어 있어요. 이따도 같이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세 번째는 놀이 수업인 만큼 다른 친구와 좀 달라도 괜찮아. 좀 달라도 되지만 너가 재미있게 놀면 돼 라는 거 중요하게 생각해요. 선생님들한테 제발 똑같은 거 만들지 말고 그냥 좀 애가 하게 둬라고 많이 주장해요. 그래서 뭔가 획일화된 것보다는 가지고 실컷 노는 것들을 좋아해요. 오감률을 들여 놓는 것도 좋아해요. 그냥 실컷 놀아라 그냥. 쫓기지 말고 재밌게 그냥 놀아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제가 요 안에 조금 더 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놀이 수업을 끝까지도 현장에서 지금까지도 아직도 놀이 수업을 현장에 하시면서 어려워하시는 분 원장님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냥 편한 대로 가라 막 그냥 이게 편한 게 편한 거지라고 해서 예전에 수업들을 많이 고수하지만 놀이 수업하면서 선생님들이 또 뭐 게으를 풀 거 영상 만들어 막 이래가지고 선생님들 맨날 이렇게 하거든요. 선생님들 괴롭긴 할 거예요. 근데 애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반드시 이 놀이 수업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놀이 수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매주 한 번씩 시키는 게 전국에서 잘된 놀이 사례들 집들이 나와요. 책을 매주 월요일날 교사회의 시간에 다 앉혀요. 그리고 회의는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세 번은 선생님들이 스터디를 시키고 있어요. 계속 다른 데가 놀이 수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왜냐면 좋은 샘플들을 내가 보고 따라하는 것만으로 놀이의 노하우가 굉장히 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놀이 스킬들이 늘고 있어요. 막 교실에서 밀가루 놀이 하길 교실에서 막 밀가루 뿌리더라고요. 근데 진짜 교실에서 밀가루 뿌릴 때 웬만한 각오 뿌릴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 뒤치다거리 상상을 드십니까? 여러분 상상 이상이에요. 네, 여러분 상상하는 거 이상이에요. 그런데 교실에서 밀가루 놀이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방에 선생님을 가서 안아줬어요. 너희들도 오면서 우리 애들이 너무 행복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줬죠. 다음부터는 밀가루 놀이는 놀이터 가세요. 그러면 너도 좋고 애들도 편하고 모두가 즐거워.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들이 지붕 쫙 펴고 다 거기 가서 모래놀이하고 제가 이제 모래놀이 10박스 사가지고 제발 일주일에 한 번이든 모래는 그냥 밤껏 놀아. 내가 어린이집 놀이터에 모래를 좀 넣어주고 싶은데 요즘은 관리할 수 없으면 이게 더 어려워요. 뭐 길냥이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냥 실내에서 노는 그 모래놀이 세트를 사가지고 이렇게 유실에 쌓아놨어요. 그래서 넣어놓을 때 애들이 선생님들이 안 보니까 보란 듯이 쌓아놔요. 좀. 그래 좀 안 놀면 제가 이렇게 그걸 끄집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선생님 원장님이 이거를 빨리 놀라 하나 봐. 그럼 이제 다음 날도 이렇게 놀이터에 이렇게 펼쳐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놀 수 있는 스킬들이 조금 선생님들 늘어요.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애들이 정말 잘 놀거든요. 근데 선생님들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선순환 정도를 조금 하고 있고요. 제가 체험 활동을 사실은 좀 많이 가는 편이죠. 불구하고 이번에 부모 만족도 조사에 어떤 어머니 소품 좀 그만 가라고 너무 참을수 없죠. 줄이라고 그래서 아주 고민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제가 되게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 사실 제가 줄 수 있고 기간 안에서 줄 수 있는 경험과 밖에서 줄 수 있는 경험. 그러니까 제가 이제 농도원 했잖아요. 농도원은 정말 심플한 케이스와 깔끔한 케이스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제가 고르셨어요. 저희 가면 진짜 너덜너덜해요. 현장 갔을까? 저희 밥도 간식도 다 싸가는 거 알죠? 요즘은. 제가 여러분이 몸만 보내서 이럴 때 이제 요즘은 옷을 안 입혀 보내는 거 소풍가는 날인지 몰라가지고 제발 옷만 입혀라. 근데 이제 엄마가 도시락도 싸야 이제 기억을 하는데 제가 간식까지 챙겨주니까 요즘 엄마들이 옷을 안 입혀 보내가지고 소풍 가는 날인지는 알고 왔구나. 입고 왔니? 막 우리가 막 이러는데
제가 조금 많이 가는 이유는요. 제가 줄 수 있는 것들 이상의 경험들이 이 안에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에서 놀 때는 실컷 놀고 내가 갈 수 있을 때 가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되게 불만인 거는 전 초등학교 항상 건의사항 있었어요. 왜 소풍을 1년에 2번만 가요? 어린이집도 한 달에 몇 번 가는데 제발 한 달에 한 번은 가라. 근데 한 번도 바뀌지 않더라고요, 있는 학교는. 근데 제가 항상 고민인데 항상 학사가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자, 세 번째는 자, 소중하게는 제가 기관 안에서 줄 수 있는 경험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나도 있지만 나만큼 중요한 친구가 있죠. 기관에서 줄 수 있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같이 더불어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 안에서는 나 혼자만 지내서도 안 되고 나와 너가 같이 더불어 잘 지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충성반에 6, 7세 혼합반 있을 때 어머님들이 약간 걱정해요. 우리가 형님들한테 기죽지 않을까? 절대 기죽지 않아요. 7살 친구들이 6살 동생 친구들을 엄청 잘 챙겨요. 6살 친구들이 7살 친구들이 로망이에요. 형님들이 로망이에요. 따라요. 특히 잘하는 거. 물론 가끔 못된 것도 배우죠. 뭐 형님이 가서 태권도장에서 배워, 이것도 좀 배우고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우리가 항상 또래와만 아이들을 지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같이 줄 수 있는 경험들이 되게 커요. 그래서 제가 6세가 할 수 있는 경험, 또 7세가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또 따로 하면서 서로 경험들을 주고받고 도움을 주고받는 연습들을 많이 시켜요. 제가 이 안에서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때도 뷔페들 이럴 때 보면 제가 7세 애들이 나와서 배식해 이래요. 우리가 하면 빠지거든요. 근데 제가 7세 다 시켜요. 소풍 가서 막 동생 뛰어가면 야! 가서 동생 손잡고 와! 막 7세 형님 자기도 막 엄청 장난치는데 의젓하게 가서 선생님 말씀 들어야지 얘가 딱 끌고 오거든요. 네. 근데 이때 아이들이 경험해요. 내가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지가 아니라 동생들을 데리고 오면서 나도 내가 스스로 의젓해지는 것들 아이들이 경험해요. 그래서 저는 기간 안에서 주려고 노력해요. 근데 요 안에 제가 소중하게라는 단어 안에는 저는 부모님들에 대한 영역도 한 영역을 놔요. 제가 여러분들을 줄기차게 부모 교육을 시키는 이유도 저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 있어 보니까 제가 우리 애들만 잘 교육해서는 이게 변화가 이 80이라면 나머지 20의 관건은 엄마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60, 40 저는 엄마의 영역들을 결코 무시했어요. 이때만큼 부모님들의 영역이 큰 것,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과 만나는 시간들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해요. 패밀리데이에서 제가 아침에 정말 소소한 이벤트라도 계속 놓지 않는 이유는 제가 어머님들을 우리 일원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패밀리데이로 우리 르파비스의 가족, 또 르파비스의 부모님들과 함께 교류하려는 건 여러분의 아이가 우리 원에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의 고객님입니다를 놓치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성이 좌우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잘하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한테 잘하라고. 그래야 내가 하고 있는 내가 정말 건강하게 키우고 여러분이 건강하게 키우고 싶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는 것에 방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열린 참여 운영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때 제가 이제 10월 행사를 9월로 옮기면서 연거푸 이루어져서 아마 휴가를 쓰시느라고 쓰신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죄송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제가 어머님과 함께하는 열린 운영들을 좀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 맞는 행사들이 잡아지고 있다.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거는 이게 저희 원의 특색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 원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제가 패밀리데이로 부모님들과 함께 계속 만나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부모님들을 제가 원운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영역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런 행사에 의해서 어린이집 그런 제 혈압에 의해서 여기 어린이집의 행사들도 같이 짜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저희 어린이집이 화성형 어린이집으로 또 교사들 아동 비율이 축소가 되고 보조교사들이 추가적으로 더 있고, 또 저희가 좋은 선생님들을 계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가 민간이지만 사실 실립포봉으로 선생님들 급여도 제공하면서 선생님들의 처우나 이런 부분도 제가 보장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교육해라 이런 선생님들이 화성형 어린이집 운영되는 동안엔 너희들 급여들을 올려줄게 대신 공부 열심히 해. 제 조건은 이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잘해라. 요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조금 좋은 교사진 만큼 우리 원의 질을 좌우하는 게 없어요. 투자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공공급식이나 제가 아까 이거 먹이고 있다. 그다음에 화성형
화성에서 지원된 운영비로 올해는 제가 패밀리데이에 쓰고 있어요. 여러분과 농도원에 가신 뭐 이렇게 나머지 아이들에 지원하는 비용들은 화상형 운영비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이들 교부 사는 거, 그 다음에 아이들끼리 하는 행사들에 주로 쓰면서 전체 아이들에게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사용하고 있고요. 화성형에서는 이거 기능 보강비라는 걸 매년 지원해요. 공기질 검사도 저희가 430제곱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공기질 검사인데 화성형에서는 특별히 공기질도 관리해라 그래서 저희가 검사를 해주고 있고요. 올해도 또 여기서 돈 주셔서 유아발 세면대 설치해서요. 자, 루파비스 그러면 이제 어떤 선생님들이 있냐? 제가 아까 그 사진도 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 다른 교사진도 가서 이제 살펴보세요. 저희 교사진은 어떤지는 설명드릴게요.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제가 이 일을 한 23년 정도 했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국공립 교사를 10년 정도 했고요. 장애 어린이집에서 2년 있었어요.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에도 1년 있었고, 가정 어린이집에서도 애들 키울 때 잠깐 있었더라고요. 제가 유아교육과를 졸업했고, 제가 사실은 대학원을 3단 대학원을 나왔어요. 여러분 고민이 있거든. 제가 휴지 주고 시간은 내줄 수 있어요. 자, 근데 실제로 사실 많이 와요. 많이 와요. 생각보다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 어머님들 많이 오세요. 자, 그리고 저희 담임 선생님들 올해 제가 이렇게 요 플레이카드 여기 사실 셀프 주는데 거꾸로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저희 운영위원회 어머님들에게 달아주셨어요. 스승의 날 이벤트로.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옆구리 살짝 찔리긴 했어요. 제발 어머니 하나만 달아주세요. 이제 좀 어깨 기준 퍼보시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주문하려다가 운영위원회 분들한테 부탁했는데 너무 또 예쁘게 달아주고 막 거기에 풍선까지 막 달아주셔가지고 아침에 선생님들인데 서프라이즈한 사진들이에요. 자, 저희가 지금 담임교사들이 총 9분이 계세요. 그리고 평균 제가 이분들의 경력 증명서를 이번 달 기준으로 해보니까 저희가 평균 내보니까 8년 이상 근무하시 교육 경력이 있으시고 보육교사가 8명 중에 9분 중에 8명이 교육교사 1급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한 분이 지금 승급교육을 진행하고 계셔서 이분도 올해가 지나면 교육교사 1급이 되고 있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죠. 유치원 전교사 2급을 자격을 주면 교육교사 2급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 자격들을 가지고 계신 교육교사들이시다라고 알고 계시고요. 자, 어린이집의 환경이나 유치원을 고르실 때 환경들을 보면 주변 환경, 대부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어느 정도 제약이 있어요. 뭐 반경 몇 킬로 안에 뭐가 몇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데 뭐 단층인지 복층인지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를 고를 때, 유치원을 고를 때 어디 제가 이제 의왕에 살 때인데 되게 소문난 어린이집이 있었어요. 이렇게 한 3층 건물 돼가지고 엄청 엄마들이 거기 좋아하는 거예요. 예, 한번 가보기만 해서 갔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건물은 3층 건물 중에 3층, 1층은 거기 이제 법인 그 건물이 있고 2, 3층은 어린이집을 썼는데 그 2층을 딱 올라가는데 교실을 이렇게 문 출입문이 하나고 이게 4개로 칸막이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실을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실은 뭐가 되겠어? 뭐 좀 하려면 하면 다른 애들 쭈르르르 오면 이렇게 오죠. 화장실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선생님 혹시 여기는 비상대 필요는 어디예요? 우리 선생님이 뭐 밑에 큰 박스를 하나 가지고 아마 저걸걸요? 이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다시는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이게 아이들은 그런 건물들은 놀이터 미끄럼틀이 있거나 비상대피로가 이렇게 뭐 이렇게 풍선 바람 넣는 것처럼 이렇게 내려서 미끄럼틀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죠. 아마 이걸걸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시설에 보내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시설은 여러분 확인하고 가세요. 그래서 나는 거기 어린이집을 왜 보내는지 엄마들을 이해할 수 없는. 제가 그래서 의왕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내가 아는 한 그 엄마들한테 거긴 추천하지 않았어요. 제가 안전하다고 믿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에 막 거기가 3층에 수영장 있고 막 이랬어요. 근데 엄마들이 또 수영 막 엄청 좋아했어요. 공부 많이 가르쳐 준다고. 근데 갔는데 여기는 뭐 이게 문제가 아니겠다 싶어서 저는 추천하지 않았는데 그런 여부를 좀 보시고요. 요즘은 환기가 되게 중요해요. 제가 어린이집에 촘촘 미세 방충망을 하고 싶은데 그걸 계속 못하는 이유가 환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추천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비상 탈출이고 안전한지. 그래서 제가 하다못해 우리 애들한테 야 불나면 창문 열고 그냥 뛰어내려 안 죽어.
매너 이런 선생님들한테도 야 만약 위험해? 그럼 괜찮아. 애들 창문으로 던져도 애들 안 죽어. 좀 조금 골절되고 사는 게 낫지. 괜찮아. 막 이제 웃으면서 막 얘기할 때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막 한 달에 한 번씩 양말 신고 뛰어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연습을 해야 애들도 정말 불이 났을 때 그냥 몸이 움직이거든요. 선생님들 막 뛰는데 선생님들 신발 신고 뛰고 벗어라. 애는 양말 신고 선생님들 우리가 이제 실내화는 선생님들이 신겨요. 제가 이 관절이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안 좋기 때문에 저는 항상 슬리퍼를 못 신으면 못 걷는데 그 선생님들도 내가 이해해요. 그런데 선생님들 도망갈 때 선생님들 본인 돼야지 벗어라. 그런데 또 이제 보호시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차를 타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왕복 30분이 가장 베스트예요. 그 이상은 사실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요. 이제 실제로 우리 어린이집에 그 가는데 한 3, 40분, 오는데 3, 40분 걸리는데 유치원을 갔다가 포기하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애가 갔다 오면 파김치가 나요. 근데 이제 이게 3, 40분씩 아이가 매일 차를 탄다는 거는 적어도 왕복 하루에 1시간 걸려요. 제가 50분 출퇴근을 하거든요. 올 때 50분, 갈 때 50분 출퇴근한다고 했잖아요. 진짜 어떨 때 못 나와요. 이렇게. 근데 이게 굉장히 무리예요, 아이들한테.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 아이들이 커서 조금 야 이제 아이 뭐 이렇게 갈 수 있을 때 괜찮아요. 근데 아직 육아기 시기에는 아이들이 차에서 시달리는 시간 또 그 체력적인 부분들 아이들 위험도 이런 것들은 저는 굳이 권하고 싶진 않다. 자, 그 다음에 자 어린이집 안전급식 위산 상태에서 저희는 이렇게 먹이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공공급식이라 풀무원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먹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잘 먹이고 있다고 이런 얘기예요. 그때 뭐 설문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주거래로 공공급식에 화성시 로컬푸드에서 화성시에서 주관해서 로컬푸드에서 이렇게 친환경 과일을 지원해주는 거 있어요. 그런 지원을 싸진 않더라고요. 그러나 풀무원보다 싸요. 풀무원은 엄청 수확해요. 파프리카 8개, 한 4만 원 이렇게 들어요. 너무 비싸죠. 그런데 그 풀무원이 잘하는 게 있어요. 풀무원이 정말 아이들 간식류나 그다음에 뭐 유흥식품류는 풀무원과 가장 비싼가요? 생선 가시도 99%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것들은 꼭 풀무원 거 먹이거든요. 안전하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 친구들이 어디서 급식을 두고 있는지 주로 먹게 제공하고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저희 유아반에 대한 구성이에요. 저희는 온유반, 충성반 두 반이고요. 3살 그리고 4, 5살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대 아동 교육은 나라에서 정한 비율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온유반, 충성반 선생님도 그 누리 교육을 다 이수한 선생님들이고요. 저희가 보조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이 보조교사는 한 분이에요.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도움을 주고 계시는 보조 선생님이 계시고 원래 누리반이 3개의 보조교사 한 명이 의무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3반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보조교사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배치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연장 선생님이 두 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3시에 오시거든요. 그래서 보조 선생님이 가시고 나면 연장 선생님들이 각각 각 반에 오시죠. 그래서 오후의 기간은 연장 선생님들이 하시죠. 왜냐면 이제 누리반은 온유반 같은 경우는 5살 기준은 5살까지는 잘하고 해요. 어린이집 기준은 그래요. 이제 유치원은 5살은 자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린이집은 5살도 재워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5살 애들 잘 안 자요. 근데 물론 잠이 많은 애들이 있어요. 지금도 안 자가지고 짜증 부리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나름 절충한 게 1학기 여름방학 때까지는 누웠다가 쉬고 일어나는 걸 1시간을 넘지 않게 쉼 정도를 주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2학기 때에는 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완전 짜증내는 애 있어요. 왜 졸려? 막 제가 원장님 와서 자! 막 제가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 조금 절충을 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유아반은 특별활동이에요. 우리는 특별활동은 영화반이랑 과목은 같아요. 대신 음악 수업과 피아노, 영어 수업과 체육 수업이 있어요. 음악 수업은 3살은 음악 수업을 하나 4살들과 5살은 피아노를 가르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도 4, 5살에 피아노를 배우잖아요.
그럼 4살 친구들이 5살 되거든요. 그러면 3살 친구들이 4살이 되잖아요. 그래서 피아노 수업을 각각 해줘요. 네, 그러니까 음악을 이렇게 2타임만 하는 게 아니라 총 3타임으로 나눠서. 왜냐면 또 7세는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운지 해가지고 요새 지금 뭐 나비야 비행기 뭐 치거든요. 그런데 얘네들 또 오면은 나비가 날아온다 뭐 손가락 연습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따로 나눠서 수업을 조금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수업은 저희가 교실 안에 매일매일 하는 교실 영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여러 가지 저도 주변을 알아보다 보니까 버전들인데 저희는 교실 안에 있어서 매일매일 오전 간식을 먹으면 영어를 한 10분 정도 콘텐츠를 보는 게 있어요. 뭐 영어 선생님도 뭐 영어 콘텐츠만큼 따라 하지 못해요 보니까. 그래서 요것들은 매일매일 하고 있고요. 이게 앱하고도 사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아반들은 내가 꼭 앱을 활용하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요즘 이제 어머님들이 뭐든 보여주거든요. 이제 여러분 애들한테 스마트폰 보여주지 마세요. 이러면 돌맞고 요즘은 보여주려면 이왕이면 어린이집에 사는 이 영어 앱. 왜냐면 제가 여러분이 내는 이 비용 안에 앱을 활용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하지 않으면 근데 활용하시는 분들은 잘 활용해요. 정말. 그래서 애들이 잘 알아요. 틀면 벌써 단어도 하는 게 다르고 아이들이 따라서 하는 것도 달라서 6, 7세 정도 되고 5, 6, 7세 정도 되면 아이들이 아침에 영어 하면 이렇게 떼창으로 잘 나와서 여러분이 집에서만 조금 반복해주면 뭐 매일 오는 원어민 선생님 안 부럽게 하실 수 있으니까 같이 좀 해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체육 선생님 같이 이렇게 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특강 수업 중에 하나가 올해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스피치 교육들을 넣었어요. 스피치 교육을 넣었던 게 조금 이따 이제 뒤에서도 교재가 나오는데 제가 독서를 활용한 아이들과 놀이 수업을 하고 있어요. 유아반은. 그게 우리 유아반 선생님들하고 이제 작년에 계속 2학기 내내 고민했거든요. 어떤 수업을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조금 문해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전에 비해 조금 많이 아이들이 이해력이 조금 많이 딸려서 이 부분을 원장님 조금 키워서 학교를 보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계속 찾았어요. 아이들과 그런 문해력을 키울 수 있는 교재가 멀고 그런 수업들이 멀까 해서 연계가 같이 됐던 게 이제 스피치 수업이고요. 예전에 우리 막 어렸을 때 그 약간 웅변 이렇게만 생각을 해가지고 저도 이제 선생님 오셔서 보니까 말하기부터 경청하는 거, 발성하는 거, 호흡하는 거 이렇게 소리를 듣고 말을 언제 끊고 언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가르쳐 주셔가지고 어떨 때는 뭐 아버지, 어머니 뭐를 뭐 어쩌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나오는데 되게 웃겨요. 이렇게 소리하는 거, 배에 힘을 좀 소리하는 거 뭐 이런 것부터 이렇게 가르치는데 지금 되게 재미있게 하고 있고요. 올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스피치 대회에 나가가지고 자원한 사람 그랬더니 2명이 자원했어요. 그래서 이날 제가 그 세면대 공사하는 날이라 LED 바꾸고 막 그런 날이었어요. 못 갔어요. 근데 요놈이 대상 타오고 요놈이 최우선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되게 재밌게 해요. 뭐 집에 와가지고 갑자기 애들이 막 뭐 어머니 아버지께 뭐 효도하며 뭐 뭐라 한다는데 아이가 뭐 그런 거 해가지고 하고요. 그 동시대에도 거기서 주최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이렇게 동시대에 지어서 이렇게 우수상이랑 탔던 거 뭐 이래가지고 우리 이현이가 사실 개구장이거든요. 엄마가 이제 의상 타가지고 엄마가 우셨어요. 우리 이현이가 여기서 연계해서 계속 이제 그 유아반 선생님들이 준비해서 한번 내보내자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사실 준비해서 내보냈어요. 이런 결과들도 같이 있었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제가 두드림 책놀이라고 했잖아요. 책을 가지고 이렇게 노는 거예요. 주제가 있고 그 주제를 가지고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노는 거예요. 이렇게 책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문해력이나 상상력이나 창의력이나 같이 동의성을 좀 길러줄 수 있고요. 이렇게 그 책 안에 나오는 단어들이 나와요. 그런 그 단어들을 가지고 그냥 야 이거 뭐 단풍잎이야. 가을엔 단풍잎이니까 단풍잎 글씨 써가 아니라 책 안에 책을 읽고 거기서 나왔던 글씨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앞말 카드로도 놀고 활동으로 놀고 이렇게 활동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활동들을 같이 아이들하고 책과 함께 해요. 그 주제가 이어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는 책과 저희들이 이어져서 나오는 것들이고요. 요거 하면서 계속해서 아이들이 책을 반복해서 읽고 근데 이렇게 하면서 유아반들이 조금 더 바꿔간 게 뭐냐면 저희가 다문화 교육이라고 한 달에 한 번씩 요즘은
세계 시민교육처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다문화 교육 영상을 보여주고 뭐 우리와 이런 게 달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면 요즘은 다문화 내용들이 나오는 책들을 계속 저희가 주문해서 유아반들하고 한 달 동안 읽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같이 아이들하고 나누는 거. 근데 이렇게 조금 바꿔가고 있어요, 유아반들은. 자, 요거는 이제 지구친구라고 해가지고 맨날 애들이 뭐 신고 뭐 주워오고 뭐 쓰레기 줍고 막 가서 뭐 버리고 하죠. 그래도 이제 유아 버전들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배추 심었어요. 근데 이걸 심고 추석을 지내러 가가지고 배추 죽을까봐 아유 얘 물을 누구한테 주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아유 막 엄청 걱정했는데 살았더라고 배추가. 그럼 우리 애들 맨날 가서 지금 배추에 물 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지구친구가 생태교육, 환경교육을 같이 겸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사실은 조금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해서 요것들이 같이 배치시면 좋겠다. 그래서 영아이들은 조금 자연을 가지고 노는 거라면 유아의 친구들은 이것들을 지키고 또 활용하고 자원 활용에까지 좀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글 수 교육들을 여러분들이 막 가장 궁금해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제 유아반은 표준 보육과정, 누리과정상에서도 이게 의사소통 영역이나 이렇게 말하기, 듣기, 얘기, 쓰기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영화 때는 우리가 말하기, 듣기가 위주로 돼요. 듣기가 먼저 돼야 말하기도 되잖아요. 그런데 읽기와 쓰기는 유아반에 집중이 되죠. 유아반은 이 4개의 영역이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척척 시리즈로 하고 있고요. 자, 수학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5세 수준들은 대부분 여기서 시작해요. 40 수준에 있고 수학의 기본 개념부터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몇 년 이렇게 아이들 시켜보니까 4살 때부터 학습을 들어가는 친구는 거의 없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간혹 한두 명이지 4살 때부터 내가 뭔가 한글 수에 대한 공부를 시키는 부모님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저희가 5살 때 테스트를 하거든요. 이거 교재 주문하려면 테스트해요. 이 아이 수준을 봐야 되는데 다 똑같아요. 다 1수준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뭐 크게 차이가 안 나면 그냥 1수준에서 시키는 게 사실 아이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수준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자, 6세 가고 7세 가면 또 6세 정도 되면 약간 개별적으로 이 공부를 넣는 부모님이 계시고 안 넣는 부모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진도가 조금 더 나가요. 그럼 저희가 한 번씩 테스트해서 이 친구는 이 단계가 쉬운데 그럼 그 친구는 그냥 점프를 시켜요. 그 친구한테 맞는 단계로 넘어가요. 그런데 이 친구는 하는데 이 정도 그냥 하는 게 맞겠어 라고 하면 기본 단계를 나가고 어머님들하고 얘기해서 이 친구가 너무 쉬워서 어머니 이게 다 되더라고요 하면 그 친구들은 단계를 그냥 띄워서 그 단계에 맞는 진도를 조금 나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6세하고 7세는 조금 수준이 다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6세지만 7세 수준을 보이면 이 아이 수준에 맞춰서 한글수 교재는 조금 올려드려요. 그런데 7세지만 이 아이 좀 어려워요. 받침 없는 것이 계속 너무 헷갈려요. 그러면 조금 더 반복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지금 1학기 지나고 2학기 초반이잖아요. 우리 6, 7세 친구들은 여기쯤 나가고 있어요. 여기와 여기들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한글 같은 경우도 5세 친구들은 지금도 여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6, 7세 친구들은 여기 친해지기와 가 수준을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주로 여기 포진되어 있고요.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아이들이 거의 받침 있는 어휘들을 거의 하게 될 거고요. 지금 이제 받침 있는 것들을 7살 지금 우리 친구들은 웬만한 것들은 다 읽고 지금 쓰고 있고, 근데 6살 친구들 중에서도 글씨에 관심이 없는 친구가 한 2명 정도 있어요. 그 친구들은 그냥 좀 편하게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재보다 더 하고 싶어. 그러면 그냥 그 선생님이 엄마하고 자유롭게 해서 조금 뭐 노트쓰기를 더 활용해도 좋다든 하고 있고요. 충성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력 중에 사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력이 있어요. 이 한글수를. 그게 요즘 아주 톡톡히 발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요것들을 이렇게 단계들을 잘 알고 있으셔서 애들하고 이렇게 뭐 수면 그냥 숫자만 가르치지 않아요. 계속 바둑알로 가르치고 게임하면서 가르치고 글씨도 글씨 찾기를 책을 펴서 와 찾아 이런 식으로 게임으로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재미가 있어서
요즘 이제 2학기 때 아이들 관심이 계속 폭발하고 있어서 저희가 11월, 12월에 충성반 친구들 이벤트를 하나 준비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친구는 항상 관심 있을 때 그냥 한번 이렇게 빡하게 임팩트 있게 조금 더 진도를 해보자 라고 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맞춰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가기 전에는 그래도 한글 수가 좀 기본은 되지 않아야 될까 되게 염려하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학교를 그동안 6회 동안 졸업해서 7살들을 보냈지만 글씨 못 읽어서 학교 못 간 친구는 없어요. 네, 그리고 뭐 가가지고 얘가 뭐 안 배워왔다더라 이런 친구는 없어요. 자, 이 중에는 우리 졸업생 엄마가 한 분이 계세요. 내가 이 엄마한테 왜 왔냐고 그랬어요. 우리 하은이 내가 글씨 한글 떼줬죠? 한글 다 떼고 갔어요. 자, 하은이가 또 잘해가지고요. 자, 안 넘어가네. 자, 요거는 뭐 그거 아까 그거에 대한 설명이라 보시면 돼요. 자, 매일 한글을 2-3장 학습합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그래서 애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할 정도예요. 내가 잘하는 친구는 집에 가서 좀 해오라 그래. 근데 못하는 친구는 그냥 엄마한테 숙제 좀 내줘 그랬더니 엄마가 교재를 가면 안 와서 이래가지고 집에서 하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교재가 맞추면 나가거든요. 그리고 애가 좋아하면 그걸 같이 그냥 집에서 조금 더 활용해 주시면 아이들이 충분해요. 충분히. 그러니까 우리가 5세부터 7세까지 가는 진도만 충분히 따라오시면 빼는 데는 문제가 없다. 뭐 경비적인 부분은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그런데 요게 이제 온유반과 충성반의 경비예요. 지금 만 2세 때보다는 5,000원이 비싸죠? 그러나 5,000원밖에 비싸지 않는 이유는 뭐 스피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저희가 원에서 누리비로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차이를 안 나는 이유는 그런 차이들이 조금 있다. 그리고 유아반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유아반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셨는지 안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유아반만 데리고 나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유아반만 해당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쓰는데 왜냐면 제가 이제 1세부터 7세까지 있다 보니까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데가 있고 따로 가야만 하는 데가 있어요. 이건 유아반 데리고 가면 너무 좋겠는데 그리고 거기 자체에서도 대상 연령이 이렇게 뭐 유아반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이거 좋은데 그러면 제가 따로 유아반들만 데리고 가요. 그리고 여긴 가면 뭐 영화들이 좀 시시하겠다 유아반은 그러면 제가 영화반만 그러니까 따로 또 같이 조금 병행해 주려고 해요. 그래야 유아반의 경험도 너무 제한되지 않고 근데 영화반의 또 안전도 조금 할 수 있어서 조금 절충하는 방안들이 조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온유반하고 충성반을 해보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 거의 100% 재원생으로 올라가요. 유아반은 거의 신입생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과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다 알죠. 이 친구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왔고 어떤 아이가 어떤 부분을 도움을 줘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바로 그냥 이 친구에 대한 접근들이 좀 이루어져요. 아이들이 기관을 옮길 때 쓰는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친구는 반학기, 어떤 친구는 그 이상을 적응해 쓰게 돼요. 또 그런 에너지들을 조금 알게 바뀌고 또 바로 적응할 수. 그리고 이 친구들이 대부분 선생님들이 좋고 선생님 물론 선생님이 이제 간혹 바뀌기도 하지만 그 기관과 그 선생님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함을 느껴요. 근데 어머님들이 반면에 느끼는 거, 우리 애들이 3살부터 다니는데 너무 지루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 어린이집과 환경이지만 교실들이 달라지고 그 안에 제공되는 교구나 활동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안정감 있게 그 다음을 배울 수 있는 이런 강점들이 재원했을 때의 강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이게 이름 근데 대놓고 해도 되나? 이름을 찍지 마요. 이름을 땡땡 해왔어야 되는데. 이제 이거는 일단은 뭐 제가 대략적인 것만 정리를 해드렸고요. 어린이집 유치원 통합 정보라는 데를 치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유치원 어린이집의 정보 공시가 다 올라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돼요. 자, 저는 사실 먼 데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멀어도 여러분이 막 저기 성민 유치원 막 딸기 어린이집 거기 좋다고 가시는데 저는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애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차 태우지 마요.
하시라는 거 저는 강조드려요. 그래도 나는 좋다. 그건 어쩔 수 없어. 자, 솔샘은 여기 힐스테이에 있는 유치원이에요. 자, 평이 나쁘진 않아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엄마 카페 저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카페 다 들어가 있죠. 요즘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대한 평들이 많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기본 엄마들의 입소문은 거기로 그냥 평을 한번 들으시면 좋고요. 그 솔샘은 그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전체적으로 프로그램들이 음악, 미술, 뭐 체육에 가끔 뭐 발레, 축구, 코딩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미술 이런 것들이 조금 섞여져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하고 어린이집은 특별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개수가 좀 제한돼요. 그래서 제가 스케치도 그냥 어린이집에 누리비로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어린이집은 좀 제한이 있는데 유치원은 그런 제한이 조금 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 경비적인 부분들은 수업료와 이런 경비들이 포함이 되고요. 대부분 유치원이 한 40만 원대. 그런데 이제 아이원은 그 어학원까지 하면 100만 원 좀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영어 유치원을 보내시고 싶은 분들이 요즘 영어 유치원이 본가는 한 200이 좀 넘는다고 해요. 근데 그런 거를 좀 보내기가 너무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아이원을 보낸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영어를 얼만큼 더 시키신지 모르겠지만 이 앱을 열심히 활용하시고 뭐 이제 저는 뭐 아이원은 근데 대신 아이원은 거의 학습 위주고 밖은 거의 나가잖아요. 1년에 그냥 학교처럼 한 2번 나가는데 그것도 근처 공원을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 어린이집에 여기를 보내는 학부모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었다. 아이가 너무 나가지 않아서 거의 안에만 위주로 아이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근데 이제 뭐 영어에 조금 나는 방점을 찍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욕심을 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거 이때는 거고 국제 유치원은 조금 예전에는 평이 되게 안 좋았어요. 왜? 그런데 가다가다 자리 없으면 국제 유치원 가라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국제 유치원이 조금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정원 충족률이나 이런 걸 따져보다 보니까 국제 유치원이 꽤 인원이 차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또 그것도 뭐 상대가 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을 좀 드나 제가 보면 솔샘 유치원이 3살 반이 54명이 정원인데 40명이에요. 지금 현재 66명 중에 56명, 54명 중에 46명. 전체적으로 다 미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도 여러분이 마음먹으면 갈 수 있어요. 예전에는 유치원이 내가 가고 싶은데 자리가 안 나와요. 이렇게 했다면 유치원도 이제 충분히 자리들이 미달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참고로 우리는 다 찼어요. 자, 그리고 꿈사랑은 여기 가까운 데, 요 호반 위에 있는 거기 꿈사랑이고요. 거기 같은 경우도 자, 이렇게 영어들을 이제 유치원들을 보니까 영어들을 조금 주로 뭐 매일 하는데 아니면 오전 후 하는데 그다음에 아이원 같은 경우는 이제 원어민은 이제 들어오는 그런 수업들이 조금 있고요. 주로 어학원에 쓰는 뭐 그레이프 뭐 이걸 사용하시고 있다라고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솔샘이 자꾸 부모님들에게 하원을 조용한다. 한 5시 정도 되면 아이들이 조금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걸 가장 불편해한다라는 평이 카페에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근처에 원이 소유한 텃밭이 용인에 위치해 있어서 거기들을 좀 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그 라윤이네 언니가 솔샘을 다녔어요. 근데 이제 언니를 보냈더니 굳이 안 가도 되었더라고요. 원장님 여기가 충분히 좋아요. 그래서 저희 동생은 저희를 다니는 언니가 있어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조금 솔샘에 대해서 어머님하고 좀 이야기 조금 됐고요. 자, 꿈사랑 같은 경우는 번학은 매달 가지 않는다고 하고요. 일주일 중에 뭐 한 주 정도는 전체 쉬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등원 시간은 대신 유치원이 7시 45분 정도에 등원이 가능하다고 해요. 유치원 지금 좀 빠른 거죠. 자, 그다음 국제 유치원은 경비가 매달 경비유예 매달 19만 9천 원에 뭐 그다음에 3개월에 한번 영어 어플 사용비가 별도로 있다고 국제가 돼서 다 여기 아이원 빼고는 비용이 조금 더 나오더라고요. 이런 차이들이 조금 있습니다. 자, 4개원 뭐 이렇게 특별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차이들이 있고요. 요거
통합 정보 공시에 가면 여러분이 직접 보실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설명은 여기까지 마쳐. 제가 그랬죠? 제가 꼬박 1시간을 할 것 같다? 너무 좀 그죠? 자, 이제 여러분이 궁금한 게 있으시면 한번 여쭤보세요.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자, 에리 어머니 6살인데 왜 오셨습니까? 언니는 큰애는 미국 사를 졸업했고요. 우리 어린이집에서. 둘째가 지금 6살 충성반에 다니고 있고요. 셋째가 지금 만 2세 반에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왜 왔냐고 그랬어요. 왜 왔냐 대체? 그게 궁금해서 왔다 그랬는데. 자, 질문. 여기까지 왔는데 빨리 질문해야지. 애를 보내고도 왔으니까 질문해 빨리. 없어. 다른 분들 혹시? 저 그냥 이거랑 조금 별개로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보통 유치원을 보낼 때 고려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를 염두를 해두고 이제 초등학교에 가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 곳에 보내는 것도 하나의 그 고려해야 될 점 중에 하나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만약 원장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런 거에 초점을 둔다라고 했었을 때 만약에 어느 정도 이사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했을 때를 다 고려했을 때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이 원에서 너무 잘 다니고 있으니까 초등학교는 또 아이들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거기 가서는 또 너가 알아서 적응하게 좀 이렇게 좀 하고 지금 현재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지 아니면 아무래도 또 너무 새로운 환경이잖아요. 초등학교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걸 고려해서 아까 그 누군가가 조언해줬던 것처럼 좀 어느 정도 초등학교에 어울릴 수 있고 또 초등학교 동선이랑 어느 정도 겹치는 그런 곳으로 보내는 거를 추천하세요. 어떤 걸 추천하세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 단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쵸? 이거는 현실적인 고민이에요. 제가 그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가 가장 커요. 내가 어머니 말씀대로 이쪽이 괜찮아요. 아이들이 가서 잘 적응해요. 물론 또 아이들은 가서 잘 적응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래 나는 친구들이 있는 데서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아 라는 고민들이 더 크고 나는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그 결정이 거기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간혹 우리 아이의 성향을 내가 봤을 때 우리 아이가 뭔가 새로운 환경에 엄청 적응도 어려워서 사실은 되게 많은 에너지들을 새로운 곳에서 다시 쓸 것 같다라면 저는 기존에서 이 아이들의 역량을 충분히 키워서 안정적으로 이 유아기를 보내서 충분히 아이가 역량을 키우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7살 정도 되면 말 그대로 그 이제 놀이터에 가면 또 동네 친구들이 놀거든요. 그리고 이 동네에서도 제가 보니까 여기 아파트냐에 따라서 여기 초등학교냐 여기 초등학교가 또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르파가 또 신동하고 뭐 묶이네 이런 얘기가 있던데도 그게 언제 묶이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는 뭐 내가 친구들이 있는 또래에 같이 가는 것도 뭐 정말 나쁜 방법이 아니에요. 그쯤에는 같이 갈 친구가 있어서 같이 가는 학교도 갈 때 갔더니 온통 낯선데 그래도 나 눈에 있는 놈 하나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초등학교 가면 다 반이 찢어지더라. 우리도 그렇게 해가지고 막 올려보냈는데 반이 막 7, 8개 되니까 얘네들이 다 반이 찢어져가지고 결국 처음에 갈 때만 엄마 마음이 그랬던 거지 아이들은 결국 가서 그 반의 친구를 사귀더라. 이게 사실은 결론이었기 때문에 뭐 이제 고민은 조금 하시되 저는 7살 정도 아이들이 되면은 그냥 내가 조금 요 기간들을 만약에 다니셔서 뭐 동네 친구와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 동네 친구와 그룹도 조금 만들어서 요런 다른 방법들도 가질 수 있어요. 요런 것들은 또 생각하실 수 있겠죠? 제 설명이 퍼펙트 했나요? 질문이 없어서 뭐 이 시기에는 사실은 다 고민해요. 다 고민하고 뭐 어머님들의 고민들이 또 충분히
저도 공감했기 때문에 사실은 또 말은 한 거고, 다만 기간을 선택하셨을 때 이제 제가 가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제가 그때는 얼마 전에 갔다가 이 친구가 1학기를 다녔는데 이 친구가 이제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그 어떤 정도를 지난 거야. 엄마가 생각한 그 이상의 강도를 너무 힘들어해서 결국은 다시 온 케이스가 있다 그랬잖아요. 엄마가 이제 하는 말이 괜히 애를 고생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즐겁게 잘 다녔는데 거기 가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음식도 좀 맞지 않았고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와서 딱 하루 지나니까 아이가 이제 전처럼 돌아왔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기간을 선택할 때 그 노랑방 선생님은 항상 있었거든요. 내가 노랑방 선생님만큼 고민하나? 내가 아이가 좋아하는 것과 또 여러 가지 필요들과 여러분의 원태들을 조금 고려하셔서 고민하시기 때문에 나는 또 이 자리에 오셨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이제 남들이 다 유치원 갔을 때부터 보내야 된다고 하던데 유치원 안 가면은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고민들을 사실 여러분들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고민들 안에 이제 제가 가끔 카페 아줌마 얘기만 듣지 말고 카페 엄마들의 평도 듣때 내가 직접 들어가서 내가 관심 있는데 거기 좀 보는 거예요. 보고 또 살펴도 보고 또 기관도 한번 가서 원장님도 한번 얘기도 좀 해보고 그러면은 우리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어떤 마인드로 원을 운영하는지 정도는 여러분도 조금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보시고 하셔서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사실은 아이들을 위한 선택이 왜냐면 아이들은 엄마가 골라주면 가게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엄마 나 여기 갈 거 이럴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아이들이 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민한 만큼 아이들에게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갔다면 아이들에게 그것에 최선을 다해라. 왜냐하면 여러분이 믿고 선택한 기관이면 어느 기관이든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적어도 믿고 보내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을 주고 여러분의 최선을 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선생님이 90점짜리인데 90점이지 10점이 아쉬워 이러면은 그 선생님 80점 70점 되지 100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이제 어머님들이 원장님 좋아요 원장님 감사해 이러면은 그래? 뭐 하나 더 해줄까? 이런 마음인 거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기관들을 선택했다면 조금은 어설플 수 있지만 내가 거기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선생님을 도울 수 있는 건 뭘까? 이거 마음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을 보내면서 제가 한 가지 선생님들한테 지킨 약속이 딱 그거예요. 저는 이제 1년에 한 딱 선생님 한 번밖에 안 만났어요. 상담 때, 1학기 상담 때. 그거를 고3 때까지 했어요. 제가 자주 학교를 못 가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다니까지 저는 1학기 상담 항상 찾아갔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맨 마무리 인사는 선생님 저는 1년 동안 선생님을 다시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릴 수 있는 약속은 1년 동안 선생님 욕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아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제가 아이한테 아마 선생님이 그랬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에게 1년 동안 잘 부탁한다 하고 사실은 저는 이제 오게 되는데 저는 기간을 보낼 때 여러분의 마음이 누구를 만나든 어느 기간에 가든 그런 마음으로 보내야 이 사람은요 다 느껴져요. 이심전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선생님 왜 이것도 안 돼 이러면 그 선생님이 잘할래 잘할 수가 없어. 그 선생님도 엄마가 어려워. 그 선생님도 느낀다고 선생님 뭔가 지 엄마가 뭔가 어려워. 그러면은 이 아이에 대해서 한 마디 더 해주고 싶어도 이게 어렵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그냥 궁금하시면 저는 여쭤보고 하되 그래도 이 선생님 부족하면 그래도 이제 가끔 불편하면 그냥 저한테 연락하세요. 이제 저한테 연락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거 뭐 알았다고. 그럼 또 제가 선생님 불러가지고 자 있지 일단 들어 막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야기해줘요. 저는 그냥 물론 이제 엄마들이 말씀하신 피드백을 아니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제가 아주 잘 정리해서 전달을 해요. 그런데 이제 자기도 직접 듣는 것보다 그렇잖아. 내가 이렇게 한 바퀴 돌려가지고 이렇게 주니까 선생님도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이제 저도 좀 전달을 드려요.
근데 기간에 어디서 보내신다면 여러분이 정말 내가 불금을 줄 수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줄 수 있는 것을 선택하라는 게 그게 우리 아이들이 오랜 기간 동안 엄마보다 더 오랜 시간을 만난다는 건 그만큼 그 선생님에게 그 원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 영향을 온팡 받는데 그 선생님을 내가 미워하는데 내가 미워하는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를 맡겨. 이게 직무유기라고 했죠. 이 직무유기야. 내가 이 선생님 왠지 믿음이 안 가. 근데 우리 애는 보내. 직무유기야. 이 아동 학대라고 내가. 엄마가 하는 학대라고 했어. 내가 믿음이 안 가. 내가 도저히 믿을 안 믿어.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 내 아이를 맡기면 안 되죠. 그죠? 그렇게 해라. 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선택을 응원하고 더 궁금하신 거는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